일단 목차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우리 그 AI야 뭐 요즘 이제 되게 핫한 개념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현재 그 이후로 저희 20마이너에 탑재되어 있는 DNN, 그리고 CNN, RNN 등등 기타 강화학습을 포함해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예제 위주의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정도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잘하지만 컴퓨터는 잘 못하는. 근데 이 개념도 사실 이제 약간 옛날 개념이 되어가고 요즘에 컴퓨터가 다 더 잘하게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약간 그런 개념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똑똑한 일을 사람과 비슷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수행하는 프로그램. 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초기에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간을 앞서는 수준까지 도달을 했죠. 그 인공지능이 그냥 개념이고요. 과거에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수많은 이제 그 이부된 부분을 직접 입력해서 규칙 기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예전에 체스에서의 딥블루라는 이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뭐 체스 세계 챔피언은 뭐 딥블루랑 해서 이기지 못하면은 뭐 세계 챔피언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런 이제 악명이 자자한 컴퓨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상대 딥블루가 대표적인 규칙 기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랬고요. 현재는 이제 또 한 번에 붐이 왔던 게 이제 알파고 때였죠. 바둑 예전에는 이 전까지는 이제 바둑은 절대 컴퓨터가 인간을 못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알파고가 이제 중국, 한국을 포함한 아주 유명한 바둑 기사들을 모두 꺾어버리면서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어쨌든 그래서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건 사실 되게 오래전 개념입니다. 이미 1956년 2차 대전 끝난 직후에서 이미 나왔던 개념인데 사실 이게 이제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그리고 머신러닝이나 또 딥러닝 이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오늘날 되게 핫한 그런 이제 챗 GPT 또는 이제 LLM, Large Language Model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넓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PCA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는 속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하이테크 그런 개념들은 좀 이제 최신 딥러닝 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가장 베이스적인 설명을 하겠는데요. 사실 인공신경미양망이라는 이제 AN이라고 하는데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게 현재 온라인은 뭐 GPT는 원이 이제 이런 엄청난 빅사이즈 뭐 수십억 이런 파라미터를 가진 그런 모델 아키텍처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들도 결국 근본을 따지고 가면은 이 AN이 나오게 됩니다. 이 AN이라는 것은 사람의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 세포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런 이 뉴런 세포의 이것을 컴퓨팅 연산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런들을 저희 뇌가 수억 개의 이제 뉴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작은 이제 간단하지만 이것들을 엄청 많이 늘어붙이면은 사람의 뇌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개념인 거죠. 즉 이것들을 이제 여러 계층 여러 개 레이어로 구성해서 간단한 심플 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걸 여러 층 여기 들어간 게 이제 7, 4, 28 정도 이제 뉴런 AN이 들어갔는데 이런 되게 지금 봤을 때 되게 간단하지만 이 당시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개념의 되게 신드롬적인 그런 방법론이었습니다. 이걸 딥러닝 뉴럴
특정마다 DNA라고 해당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 하여튼 이런 개념이 사실 제 논문 등으로 제시가 된 거는 이미 한 1970년대, 80년대 이때 이미 제시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발전하지 못했던 거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되게 위크했다.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몇 초 단위로 처리되는 그런 정보가 그 당시 컴퓨팅 기술로는 이제 막 이제 뭐 일주일 걸리고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되게 오래전에 이미 70년대, 80년대 정립되었던 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GPGPU라고 하죠. 그래픽 리소스를 이용한 방식이 크게 도입되기 전까지는 좀 많이 실시행망에 좀 많이 와닿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이제 GPGPU를 등에 업고 이제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이 대략 2000년대부터인데요. 그중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아마 오전에 강사가 잠깐 설명했지만 CNN 합성공신경망 이제 컴퓨테이셔널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미지를 대규모 이제 이미지 분류하는 모델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초는 아니지만 이 알렉스넷이라는 개념이 다만 이 알렉스넷을 기점으로 해서 컴퓨팅 비전 분야에서 이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방법론의 기반 아키텍처들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이 당시로서는 진짜 엄청난 이제 리소스가 투자되었죠. 120만 개의 학습 이미지 그리고 1000개가량의 카테고리 사람, 동물, 배, 고양이, 개 또는 새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이미 2010년 초반에 이게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지금이 2024년이니까 딱 12년 전이죠. 12년 만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근데 당시로서는 이건 되게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이제 알렉스넷 이후부터 딥러닝 기반이 엄청 주목받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러 이제 large language 모델 이거는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구글에서 발표했던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2012년인데 딱 5년 만에 나온 게 Attention is needed 논문 기반으로 오픈 AI에서 2018년에 내려왔어요. 처음으로 이제 GPT가 만들어진 거는 GPT-1이 제가 알기로 2018년인데 2018년에 나오고 나서 이제 조금 계속 발전하면서 3.5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핫하죠. 기존에는 이제 AI라고 하면은 뭐 이제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 나오는 그냥 로봇 기가 걸어다니고 이런 것도 상상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많이 실생활에 와닿는 게 없었는데 근데 이제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AI가 엄청나게 커졌죠. 사람들의 주목도도 많이 높아졌고 오늘날에 이걸 어떤 회사에서는 업무 수행에 뭐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면서 되게 이제 또 미국에서는 AI 관련 금지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이 챗 GPT, LLM부터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되게 핫하게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것의 가장 근본을 따지면 결국 DNN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딥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이 신경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 구조를 컴퓨터로 모방하고자 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것에 이제 맨 처음에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퍼셉트론을 가지고 이거를 컴퓨터로 구현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AN이 나오게 됐고요.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다수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신호를 추적하는 구조. 초기 인공신경망의 개념 발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근간이 되었다기보다는 모든 것의 뿌리는 이 퍼셉트론이라고 봐도 원이 아닌 거죠. 다만 이 퍼셉트론이 이제 LLM 같이 수십억 개가 모이면은 사람의 뇌 어떤 그 동급 그 이상의 위력을 내는 것이죠. 어쨌든 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력값 그리고 이 출력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중치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고 입력값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해서 출력값을 내고 출력값에 대해서 적정한 바이어스 그리고 이제 활성 함수를 적용한 최종 출력값, 최종 궤거값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퍼셉트로의 기본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싱글 단층 퍼셉트로라는 거는 이거 되게 오래된 개념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딥러닝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한 이제 논리 구조 처리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었는데 이 엑스올 게이트 문제에서 기존의 그냥 단일 퍼셉트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해서 이것이 이제 다중 퍼셉트론,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방법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다층 레이어라는 거는 이 노드, 이 퍼셉트론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하나의 레이어 또는 두 개 이상의 레이어로 구성을 하면은 좀 더 다양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이제 도입했고요. 이 MLP가 조금 더 커지면서 DNN이랑 MLP가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이 MLP에서 좀 더 확장된 이제 DNN 개념이라고 확장된 개념이 DN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NN을 구축하는 방식은 이제 적절한 수의 은닉층과 은닉 노드의 수를 결정하고 또 연결 강도를 추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결국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누자면은 첫 번째로 구조를 설정하고 두 번째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현재 만들어진 모든 AI 관련 아키텍처들은 이 방식을 따릅니다. 결국 LLM이라는 거, 사탄 GPT나 이런 것도 이것이 처음으로 로우하게 만든 형태에서는 아무 위협을 발휘할 수도 없고요. 이것을 잘 학습을 시켜야만 그 본래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테크, 즉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쪽에서 사용하는 그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정보의 양을 확보하고 처리하고 많은 인력을 써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요즘 많이 이제 이 듀얼 네트워크 DNN 기반 AI 아키텍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DNN은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ANN 아까 말씀드린 아티피셜 듀얼 네트워크를 아주 많이 모아서 좀 더 복잡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한 결과로 나온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뭐 대학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수식적인 부분이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최신 AI 알고리즘의 기본의 기본, 어떻게 보면 이제 구구단 같은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언급해야 될 게 이 경사하강법. 이 경사하강법을 써가지고 저희 인공신경망에서는 정답과 예측값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이게 정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마치 어린 아이들한테 뭐 이제 아까 오전 얘기 나왔던 사과를 갖다 주고 이게 사과야 또는 뭐 이제 개랑 고양이를 이제 한 마리씩 갖다 놓고 이게 고양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하면서 학습을 시켜주죠. 계속 가르치고 지칭하면서. 자, 어린애들 가르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진짜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어쨌든 그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실제로 처음에 예측할 때는 되게 정답에서 당연히 좀 거리가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 너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는 걸 지시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론 중 하나가 이제 그레디트 디선트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정답과 예측값을 계속 보정해가면서 신경망을 학습해가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이거는 이제 수식적인 표현이니까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활성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퍼셉트론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퍼셉트론으로 전달되는 값을 내기 위해서 적용되는 어떤 개념인데요. 그냥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히 아시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은일체 활성 함수로 초기에는 이제 시그모이드나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썼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RALU 계열 함수를 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굳이 지금 설명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DNN 관련해서 지금 실습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 C 마이너 를 열어서 보시면은 화면 배율이 저희 화면 배율이 너무 작은데 저거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배율은 지금 225로 되어 있는데 거의 뭐 밀린 수준이어가지고.
일단은 세팅이 약간 뭔가 약간 좀 딜레이가 되는데 한번 실습 파일 폴더에 한번 열어보시면은 저희 현재 3일차 실습 파일을 보시면은 세 번째 인공지능 강화 기반 공정제어 항목을 보시면은 1번 항목에 DNN이 있습니다. 이 DNN을 보시면은 제가 아이리스 DNN 분류 예제라는 이시 파일이 있는데 이걸 이시 마이너로 이제 불러오는 과정을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이제 구성해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인데 일단 이거 불러오는 것부터 일단 해놓고 그 이후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예시 데이터를 이제 분류하는 모델링을 수행하는 예제인데 원본 데이터는 총 150개의 데이터로 구성된 이제 아이리스 DA 인트라는 데이터 셋이고 이 중에서 무작위로 80%를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고 나머지 20%를 추출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구성하는 그 형태로 구성된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이 위쪽에 이제 두 라인을 보시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본 데이터 150개에 대해서 랜덤하게 표본을 추출해서 80%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나머지 20%는 테스트용 데이터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앞에 80% 데이터는 이걸 가지고 이제 DNN 모델링 노드를 학습하여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20% 데이터로 이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예시입니다. 뭔가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 이제 뒤에 강사분께 좀 소원을 들어서 좀 요청하시면 좀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몇 개의 전처리 과정이 이제 수행이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좀 이시마이나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 부분은 거기 세팅되는 그 상태에서 뭐 크게 건드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이미 테스트랑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뭐 굳이 뭐 진행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제가 이미 테스트 아이리스 테스트랑 아이리스 트레인을 이제 따로 만들어놨거든요. 이 파일을 가지고 그냥 구성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저 코드 돌릴 필요 없이. 자, 그럼 이제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 좀 120개가 이제 샘플링을 80% 샘플링했으니까 120개가 만들어졌겠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입력 노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리스 트레인 데이터,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저 DNF 조건 20만에 버전 어떻게 돼요? 버전 지금 많이 풀가 좀 죽통한데. 그거를 계속 돌리면 왜냐면 부담 버전 받고 14일이 되죠. 여기서 한번 폴더 세팅. 이제 트렌디들을 불러오고 사실 열어서 보시면은 이 총 5개의 칼럼이 있거든요. 5개 중에서 처음 하나, 둘, 셋, 4개의 변수들은 이제 이 5번째가 이제 이 인덕데이터 분류 정보인데 이 5번째 칼럼이 이제 분류 정보입니다. 즉 4개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맨 마지막 5번째 칼럼을 올바르게 분류하는지를 학습하는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까 그 문서에는 빠져 있었던 내용인데 맨 마지막 저희가 분류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스페시스 이 항목을 종속 변수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종속 변수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프로젝트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 DNN 노드를 가지고 지금 이름만 이제 바꿔놓은 건데, 네, 그래서 뭐 모델 파일 생성 및 저장용으로 이거는 뭐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결과표 화면 표시를 개괄 출력하게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해보면은.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메시지 참여. 학습을 수행하면은 되게 빨리 수행이 됐는데
보시면 네, 이 화면은 스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 5개 칼럼은 입력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인 거고 맨 마지막 6번째 이제 DNN 다음에 어떤 숫자 이 Y 해시하고 표현되는 것이 현재 학습을 수행한 모델의 수행 결과에 따른 이제 분류 결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트 값이 좀 적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좀 늘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보면은 학습하는 도중에 이제 로그가 지나가는 게 잠깐 보이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면서 이제 RMS 값이 이제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몇 개는 이제 틀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은 좀 더 학습을 하면은 좀 맞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이제 스페시스를 2인 경우는 이제 거의 한 2인 경우로 맞춘 그런 승부도 있긴 하지만 이제 학습을 좀 더 많이 하면은 이제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미 학습을 해서 만들어 두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그 만들어놓은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을 가지고 이 모델 정보를 잠깐 열어보면은 학습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일단 이 모델 정보는 대략적으로 이 모델 인포 탭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분석 기법이랑 최적화 기법은 최적화 기법이랑 목표 에러 그리고 수행 횟수 지금 이제 이거는 10,000번 정도 이제 학습을 반복 학습을 수행을 한 모델 결과이고 예측 크기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묶어서 표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설정값이고 학습률은 이제 어느 정도로 좀 이제 새로운 결과들을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실함수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분류 데이터이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가지고 표현을 했고요. 원등식 개수는 이제 3개로 설정을 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가지고 아까 그 별도로 존재했던 테스트 데이터, 아까 20개 샘플링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 데이터를 적용을 하고 간단한 파생 변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여기서 모델에서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이랑 동일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1로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서 그룹화 노드를 사용해서 화면 표시를 통해서 본 결과 저는 이제 100% 정확도로 맞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대략적인 설명은 이제 문서를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분류 모델링으로 손치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설정을 하고 이후 이제 그 모델 노드랑 그리고 파생 변수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이제 모델 검증을 위한 새로운 파라미터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예측 값이랑 실제 값이 같을 때는 true를 반환하는 그 외의 경우는 false를 반환하는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룹화 노드를 써서 true와 false의 비중이 각각 몇 퍼센트인지를 계산을 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한 결과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100% 적중률로 정확 적중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